스키피오, 우리 머머리 형님 나타나십니다. 우리 머머리는 대머리는 강하다 아시죠? 네.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제 리델하트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읽으면 이제 스키피오가 이 사람이 한니발급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제가 핵심만 여기다 좀 집어 넣었습니다. 우리 영상에. 자, 그래서 이 머머리 형님 스키피오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한니발 네가 우리 쪽 와가지고 털고 있어? 너희도 아프게 해줄게. 나도 본진 치러 간다 이렇게 말한 거야. 나도 내가 싸우고 싶은데 싸우겠어. 그래서 스키피오가 로마를 떠나서 시칠리아로 간 다음에 그 당시에 남쪽에 있었던 한니발은 쟤 뭐하지? 근데 그대로 지중해를 건너서 카르타고로 갑니다. 와, 이거 허를 찌른 거죠. 언제든지 로마에 한니발이 들이닥칠 수 있는 약간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이 사람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카르타고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 북쪽 아까 그 누미디아 기병 있죠? 그 경기병들이 나오는 곳, 여기서 가장 강력한 부족을 접수해 버려요. 오, 그러니까 소름이 살짝 돋지 않나요? 진짜. 이렇게 되니까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한니발한테 사람 보내서, 전령 보내서, 야 너 빨리 와, 지금 큰일 났어, 야 지금 우리 다 털려, 빨리 와,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진짜 몇 년째, 빨리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니발 입장에서 진짜 야 이걸 진다고. 그래서 한니발도 넘어옵니다. 어떻게? 헐 하면서 한니발도 넘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머머리 형님 스키피오하고 한니발은 자마라는 곳에서 자마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마 전투, 기원전 202년에 있었던 전투고요. 바로 전투 상황으로 들어가면 자마 전투는 역시 로마 공화정대 카르타고가 붙었고 병력은 보병이 29,000명에 기병이 6,500명, 한니발의 병력은 보병이 41,000명에 기병 4,000에 전투 코끼리 80. 이러면은 한니발이 좀 더 유리해 보이지 않아요? 한니발 쪽이 좀 더 병력이 많잖아요. 한니발이 45,000에 비대칭 전력 전투 코끼리 80마리, 그리고 보병 많고 스키피오는 35,500명 정도 되고, 이러면은 스키피오가 오히려 이거 뭐 패기 부린 것 같은데? 솔직히 원정 오려면은 원정군은 보통 상대방의 한 5배에서 10배 끌고 오는데, 그쵸? 당나라 수나라 우리 고구려 치러 올 때 그러잖아요. 뭘 믿고 적들보다 병력도 적은 걸 데리고 오냐. 하지만 머머리 형님은 강했어요. 그리고 카르타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니발이 급히 데리고 온 보병 만몇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 카르타고에서 징집한 시민병들인데 훈련 상태가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실제로 한니발도 싸움을 할 때 징집한 시민병들은 그냥 약간 버리는 카드로 쓰려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대충 썼고, 기병 같은 경우에 훨씬 많아야 되는데 급히 오느라고 기병을 다 데리고 오지도 못했고, 또 사실 로마에서도 게릴라전을 계속 한니발한테 벌였기 때문에 많은 기병들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때 전투 코끼리 있죠. 이 전투 코끼리가 옛날에 한니발이 데리고 갔을 때 그 정예 전투 코끼리가 아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한니발이 야야야 코끼리 다 모아와, 일단 다 모아와. 그러니까 아직 훈련 안 됐는데요? 다 모아와 빨리, 일단 야 모아와, 지금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 빨리 다 데려와. 이러 데려왔는데 오니까는 새끼 코끼리도 오고 새끼 코끼리, 야 얘는 코끼리가 말만 한데. 그리고 다 큰 코끼리들도 그 어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전역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타고는 더 많은 병력으로 이렇게 밀집 대응을 이루고 있었고, 로마 같은 경우는 좀 수상한 대응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건 대체 왜 그랬는지 좀 이따 나오는데요. 일단 맨 앞에 미숙련 코끼리 부대 80마리가 섰고 보병 41,00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레기온은 29,000명이 뭔가 수상한 대응을 짜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머머리 형님의 또 통찰력이 나오시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벨리테스하고 하스타티가 탱커 원딜로 1열이죠. 그리고 프린케프스가 딜탱으로 2열이고 트리아리가 이 베테랑 형님들이 3열인데 이 당시에 정확히 그렇게 배열을 했대요. 1열이 탱커랑 원딜, 2열이 프린케프스, 3열이 트리아리, 이렇게 딱 배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기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누미디아 기병이 원래 카르타고 거잖아요. 근데 누미디아 경기병이 여기 보시면 로마가 더 많아요. 로마가 2배 많아요. 심지어 이 당시에 누미디아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부족장 내지는 왕인데 이 사람이 로마 쪽에 붙어 있었답니다. 스키피오가 와서 이 사람을 포섭을 하게 된 거예요. 카르타고는 누미디아 경비병이 2,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좌익에는 카르타고 시민기병. 이 카르타고 시민기병은 훈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카르타고 사람들 중에서 말을 가지고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우익이죠. 이쪽에서 로마 입장에서 이쪽이 우익인데, 로마 우익에는 로마 기병 2,500명이 좀 더 강력한 그런 기병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역 상황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전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니발은 코끼리 부대를 그대로 돌격시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 부대는 사실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기병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코끼리 부대가 지나가면 보병들이 밟히면서 엄청나게 많이 사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부대를 돌격시키고 그 뒤에 보병들이 쭉 들어가게 해서 한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자, 코끼리 부대가 갑니다. 코끼리 부대가 갔는데 통과시켜 이렇게 말을 해요. 스키피오가 야 통과시켜 하면서 무슨 바리케이트 하이패스 열듯이 가볍게 입고 있었던 원딜이 옆으로 빠져요. 샥샥 빠져요. 그리고 코끼리 지나가. 코끼리 그냥 통과. 근데 그냥 통과시키겠어요? 여기다가 필름 겁나 던지겠죠. 필름이 딱 봐도 얇아가지고 코끼리한테 깊숙이 박힌단 말이에요. 그냥 필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부대가 점점 적어지다가 끝까지 갔을 때는 다 죽었어요. 죽거나 뭐 달아났다고 해요. 근데 코끼리가 달아났어도 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사방에서 투척 날라오는데 뭐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코끼리만 도망간 거지. 자연의 품으로 그냥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기병 돌격을 합니다. 카운터 어택을 날린 거죠. 기병이 돌격을 하는데 기병 숫자가 일단 많아. 근데 여기서 또 한니발이 이게 또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보니까 싸울 필요 뭐 있어? 일단 끌고 가. 멀리 끌고 가. 우리가 보병이 많으니까 너네가 멀리 끌고 간 상태에서 우리가 끝내면 돼 하면서 끌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기병이 끌려가요. 근데 이거를 쫓아가다가 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가지고 이런 데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네가 다시 뒤에서 와가지고 싸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분노의 질주, 끝없이 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질주를 합니다. 질주를 해서 맵 밖으로 사라지고요. 이제 진검승부 보병끼리의 싸움이 시작돼요. 전진합니다. 전진. 그러면서 1렬을 공격시킵니다. 1렬이 공격을 들어가고요. 역시 로마에서도 1렬에 있었던 탱커 원딜 바로 들어와서 싸움을 하는데, 역시 육군은 로마가 강하죠. 그래서 카르타고 1렬이 좀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살짝 밀리니까 이번에는 2선을 투입시킵니다. 2선을 투입시켜서 병력 수를 좀 더 늘린 다음에 역시 붙어보죠. 근데 옛날 싸움 같은 경우는 총으로 쏘는 게 아니잖아요. 총은 뭐 그냥 이렇게 누워서 퉁퉁퉁퉁 쏘면은 그렇게 뭐 체력 소모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여기 로마 1렬에 있었던 젊은 병사들이라고 해도 칼 휘두르고 창 던지고 방패로 맞고 몇 번 이렇게 휘두르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사실 뭐 줄넘기만 100개만 해도 힘든데 얘네들은 목숨을 걸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립니다. 얘들도 로마 1렬이 밀립니다. 좀 사상자도 남기고 밀려요. 밀린다고 하니까 이제 2열에 있었던 중무장 프린키페스를 투입하죠. 어느 정도 숙련도도 올라있고 무장도 괜찮은 애들.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또다시 격전이 발생을 했고, 이때는 또 카르타고군이 밀립니다. 왜냐면 프린키페스가 진짜 전투력이 높거든요. 애들이 갑옷도 단단하고 투창 같은 거 던져도 정확하게 던지는 애들이고, 그래서 밀립니다. 이제 한니발한테는 마지막 정예 부대가 남아있었어요. 바로 이 3선에 있는 부대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니발하고 같이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 넘고 그 칸나의 전투까지 같이 치렀던 그 사람들이에요. 한니발은 사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적이 어느 정도 지쳐 있으면 우리가 다 갈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열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때 초승달 대형을 쓰는 거죠. 1, 2열은 옆으로 벌려라. 너네 힘들지? 그래서 옆으로 펼쳐요. 근데 또 우리 머머리 형님 또 세잖아요. 딱 보고 있다가 아유 똑같은 수를 또 쓰시네 이러면서 야 우리 더 넓게 벌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더 넓게 벌려. 그래서 더 넓게 벌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열에 있던 진짜 싸움 잘하시는 트리아리 형님들이 투입이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담으로 전투를 할 때 맨 뒤에 3열에 있을 때 서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진짜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거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마사지하면서 선수들 마사지하면서 우리가 오늘 싸울 일이 있을까? 실제로 로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트리아리까지 왔다. 트리아리까지 왔다. 이거는 약간 상황이 급박해졌다 뭐 이런 뜻이래요. 실제로 트리아리까지 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트리아리까지 투입을 해요. 이제 사이사이로 들어가죠. 트리아리가 마치 윤활유처럼 들어가고 로마군은 더 넓게 벌리면서 한니발의 군대보다 더 큰 날개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역에서 싸움이 일어났죠. 이때 한니발은 자신의 작전대로 중앙만 돌파하면 이긴다라고 외치면서 중앙을 돌파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의 또 머머리 형님께서는 버텨라. 기병이 올 거다. 버텨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사실 중앙에 있는 로마 병사들 같은 경우도 2열 프린키페스에다가 3열 트리아리이기 때문에, 또 트리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힘도 다 비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뭐 그렇게 쉽게 밀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싸움을 할 때 양쪽 다 싸움을 잘하면 결판이 잘 안 나잖아요.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 느낌 쎄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아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애들 있잖아요. 기병들. 양쪽에서 말을 해요. 기병이 보입니다.
이쪽도 왔습니다 하면서 기병이 오는 거예요. 기병이 다가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병력을 보존한 상태로 와요. 한니발의 기병은 그만큼 더 질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병이 참 야속하게도 다가오고 한니발은 여기서 쥐지를 칩니다. 그러면서 한니발은 요 사이로 숨어들고 싸우게 되는데, 이제 양쪽에 있었던 그 좀 훈련 좀 덜 된 애들은 바로 어떤 생각하냐면 튀자고 생각을 해요. 튀자, 살고 봐야지. 아까 첫 전투에서 로마에서 좀 훈련 덜 된 애들이 바로 튀자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확실히 강력하지 않은 군대들은 살고 봐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무질서하게 도망가면 오히려 기다리는 건 죽음인데, 서로 지켜주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면 얘네들은 살고 봐야지, 튀자 하면서 튀기 시작을 하고요. 이 튀는 애들을 그대로 로마군이 따라가고, 사실 스키피오 입장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건 중앙에 있는 한니발의 그 정예 군대예요. 한니발의 정예 군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스키피오는 중앙에 있는 군대를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요. 결국 도망가던 좌측 우측에 있던 카르타고 군대는 그냥 그대로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에 있었던 한니발, 도망갔던 기병 중에서 한 무리의 기병이 장군 하면서 뛰어왔대요. 뜨그닥 뛰어와가지고 한니발을 극적으로 구출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던 한니발과 함께했던 그 백전 노장들, 거의 뭐 10년 정도를 로마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20대였던 사람들은 30대 됐고, 30대였던 사람 40대 됐고, 40대였던 사람도 50대 됐고, 그래서 정말 평생 동안 전투를 하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우린 그냥 여기서 죽겠다, 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니발 장군님을 위해서 우리가 중앙을 뚫어줬어야 되는데 중앙을 결국 못 뚫어주고 이렇게 패배하게 됐다, 그냥 우리 여기서 다 산화하도록 하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약간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다가 모두 죽습니다. 이렇게 진짜 장렬한 최후를 맞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나긴 전투 끝에 전투 결과는 로마는 총원 35,100명 중에서 사망자는 5,000명이 나왔고요. 물론 부상자들은 더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카르타고군은 총원 45,000명 중에서 사망 2만 명, 포로 2만 명. 그냥 아까 붙었던 칸나의 전투, 한니발이 완벽하게 이겼던 칸나의 전투가 그대로 재현이 된 거죠. 이로써 스키피오는 아프리카를 정복한 자라는 아프리카 누스라는 칭호를 획득했고요. 로마 공화정은 이렇게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는 이때부터 완전히 쇠퇴를 하게 되고, 이후에 3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카르타고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카르타고의 멸망과 관련해서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거의 현대전에서 있는 시가전을 벌이고 있어요. 카르타고가 이때 좀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가 이제 카르타고를 이렇게 손안에서 쥐고 흔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르타고를 쥐고 흔든 거죠. 야, 너네 옆에 있는 누미디아한테 싸우자고 하지 마. 누미디아 우리 동맹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카르타고가 원래 누미디아를 거의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야, 누미디아 우리 동맹이니까 건들지 마라 막 이래요. 그리고 누미디아는 카르타고에 와가지고 야, 니네 집 별거 아니지 이러면서 막 투창 던지면서 다 약탈해가고 죽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타고 참다 으이씨 하면서 한번 싸웠는데, 그때 또 누미디아가 쪼르르 로마한테 가가지고 형 제가 나 때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아니 생각을 해봐라, 쟤네 우리한테 와서 계속 쳐서 우리가 친 건데 이거 정당방위인데 라고 하니까, 로마에서는 야 니네 지금 또 우리랑 전쟁하려는 거 아니야 하면서 3차 포에니 전쟁해서 카르타고 멸망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카르타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기본적으로 무역을 하면서 좀 돈 버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건물 지어놓은 거 봐도 뭐 아파트처럼 지어놨잖아요. 5층짜리 6층짜리 이런 건물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돈으로 평화를 사자, 로마가 달라는 돈 주자, 또 벌면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중해에서 무역 거점들이 있으니까 계속 돈을 퍼주고 하다가 이제 될 줄 알았는데 로마가 계속 뺏어만 가는 거예요. 뺏어 가다가 결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가 와서 야, 니네 무기 가진 거 다 내놔. 예? 무기 가진 걸 다 내놓으라뇨. 그럼 저희는 누가 지켜요? 야, 너네는 전쟁하면 안 되잖아. 전쟁하면 안 되니까 무기를 다 내놔. 이때 무기를 내놓으면 안 되지. 근데 카르타고가 그럼 무기 내놓으면 안 때릴 거예요 하면서 무기를 내놔요. 무기를 내놨는데 그때 뭐 10만 명이 무장할 수 있는 무기가 나왔대나? 그걸 다 내놨어요. 자, 그럼 저희 이제 안 때릴 거죠? 했는데 로마는 바로 군대를 보내서 카르타고를 공격해요. 무기 없어. 근데 이 상태에서 카르타고가 3년을 버텨요. 이거는 제대로 싸웠으면 해볼만 했던 거예요. 근데 나약한 사람들이어가지고 평화를 돈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처절한 거예요. 이런 건물들을 의지해서 싸워가지고 3년을 버텼고, 활을 쏘고 싶은데 활을 쓸 때 필요한 그 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머리카락을 잘라서 꼬아서 그걸로 활 쏘는 줄을 만들었다.
뭐 이런 말까지 있고. 그래서 이 카르타고 사람들은 다 전멸합니다. 거의 다 전멸을 하고, 카르타고가 멸망한 다음에 로마는 카르타고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땅에다가 소금 다 뿌려가지고 농작물도 못 자라게 만들고 원래 있던 건물이라는 것들 싹 다 부숴버려요. 그러면서 카르타고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두 영웅, 이 세계관 최강자들은 대체 어떤 최후를 맞았을까? 뭔가 또 좀 불안하죠. 불안하죠. 보통 이런 영웅들은 끝이 좋지 않아요. 그죠? 자, 먼저 한니발 바르카. 네, 와, 뭐 피레네와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의 본진을 털고 뭐 로마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잠시 카르타고의 권력을 잡아요. 2차 포에니 전쟁 후에 잠시 카르타고의 집정관이 되는데 내부에 적이 있어. 정적들이 한니발을 계속 견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한테 쭈루루 가가지고 한니발이 전쟁 일으키려고 한대요. 계속 한니발이 전쟁 일으키려고 한대요. 이러니까 로마에서 그래? 한니발을 암살해야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니발 입장에서 에이 더럽다 이러면서 딴 데로 가는데, 몇몇 나라를 전전하면서 망명 생활을 하는데요. 하지만 로마가 어딜 가나 계속 쫓아요. 어딜 가나 로마군이 쫓아오자 독약을 먹고 자살해 버립니다. 네. 정말 뭐 영웅의 최후치곤 너무 쓸쓸하죠. 그리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불패의 명장으로 이름을 떨치지만, 그리고 로마 원로원 1인자가 되기도 해요. 프린캡스라고 하는데, 하지만 어느 날 정적들에 의해서 수술당해가지고 권력을 잃고 이듬해 화병으로 사망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랬대요. 뭐 우리나라 따지면은 그 국립묘지? 나는 뭐 국립묘지에 안 묻힐 거야. 조국은 나의 뼈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도 내 뼈 못 가져. 나 우리나라 싫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영웅이 아주 허무하게 여생을 마무리했고요. 하지만 역사는 계속되죠. 포에니 전쟁 최종 승리 후에 로마는 영토를 더 확장해서 그리스, 그리고 뭐 그리스를 넘어서 지금의 터키 쪽까지도 들어가고요. 왼쪽으로는 에스파냐 쪽 점령을 하고, 뭐 당연히 이탈리아반도 점령하고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